미국의 제조업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제조업 지수가 상승세로 바뀌었습니다. 미국 공급관리자협회 즉 ISM은 지난달 제조업 지수가 전월에 52.4보다 상승한 53.4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중국의 3월 비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는 58로 2월보다 오르면서 작년 9월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현재 현대기아차 주가가 동반 강세입니다. 3월 수출 판매가 각각 12만 대와 10만 9천 대를 기록하는 등 내수는 다소 부진했을지라도 양호한 해외 판매로 내수 부진을 상쇄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도 사상 최대 실적 기대감의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며 장중 한때 132만 8천 원까지 올라 최고가 기록을 또 갈아치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1부 시작하겠습니다. 독특하게도 4월에 한방눈이 펑펑 내리는 날입니다. 서울 기준 19년 만에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아쉽게도 지수상으로만 보면 주식시장에는 이렇다 할 특이사항이 보이진 않은 것 같습니다. 중국에 이어서 미국의 제조업 지표까지 좋아지는 등 대외 분위기도 괜찮고 오늘 수급도 양호한 편인데도 코스피가 지난번 여러 차례 장중에는 돌파했었던 2050을 오늘 터치도 못하고 있는데 그나마 가장 많이 올라간 포인트가 오늘 하루 동안만 보면 2049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외국인이 현재 선물을 한 2천억, 선물은 8천 개억 넘게 강력 매수 중인데요. 좀 전부터 기관과의 쌍끌이가 거의 끊어지면서 기관이 4거래일만 매수하려는 모양입니다. 오후장 들어 살짝 매도로 돌아서면서 2050까지는 달성하기 어려워 보이는데요. 삼성전자는 130만 원에 안착하는 분위기고요. 현대차는 5% 급등하면서 이제 25만 원 주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종목별 등락 체크하기에 앞서서 먼저 오늘장 내일장 일부에 준비한 소식부터 체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애널리스트에게 듣는다. 오늘은 대신증권의 최진식 팀장님 만나볼 건데요. 4월 달력이 바뀌었잖아요. 시장 대응 전략 세워보고 오늘 오래간만에 외국인이 정말 강력히 사주잖아요. 1, 2월처럼 강력한 매수가 다시 시작된 것인지 외국인들의 생각 미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5인의 투자 전략 시간에는 하나대투증권 도남동 지점으로 가서 최종대 차장님과 함께 할 텐데요. 오늘 자동차주가 시동을 또 걸어줬죠. 박스권 돌파가 가능할지, 그리고 두 번째로 삼성전자 실적 발표 날이 시장의 변곡점이 될지, 만약 그렇다면 주식 비중을 늘릴 최적기는 언제인지까지 여쭤보겠습니다. 청성촌놈의 증시 타파 코너에서는요. 청성촌놈 신창원 대표님으로부터 마감 전략과 시총 상위 종목뿐 아니라 관심 종목까지 공개받겠습니다. 데이트레이딩 원샷 원킬 코너에서는 오늘 제비스탁의 이정복 대표와 함께 할 텐데요. 하루 만에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을 대우부품이라고 하셨는데 마감 앞두고 끝까지 저희가 종검 AS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만에 5% 수익 낼 수 있는 주간 종가 공략주로서는 4종목이 있다고 류원희 대리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비와 동 혹은 현자로 시작하는 종목, 그리고 지주로 끝나는 종목, 금융주도 하나 있나 봐요. 정확한 종목명 4가지 저희가 오늘 말미에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일부 프로그램 소개까지 해드렸는데 현재 시장은 2045선 기관은 확실히 매도할 모양입니다. 자세한 종목별 등락 이제는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시황센터 먼저 다녀올게요. 시황센터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제조업 지수가 호조를 보이면서 국내 시장에도 투자 심리가 살아난 모습인데요. 4월 3일 화요일 현재 시장 상황은 어떤지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볼까요? 코스피 지수가 오늘 해외 소식에 2040선을 회복하면서 오름세로 장을 출발했는데요. 현재도 2050선 탈환을 위해서 열심히 행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요. 어제보다 0.82% 상승한 2045선에서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수급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프로그램 매매가 1,000억 원을 넘게 순매수를 보이고 있고요. 외국인도 하루 만에 투심이 변한 모습입니다. 현재 외국인을 통해서 2,000억 원이 넘는 매물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관이 장중 매도로 전환을 했고요. 현재 개인을 통해서 3,000억 원이 넘는 매물이 출회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도 오름세로 장을 출발했는데요. 장중 외국인하고 기관의 매물이 덩치를 키우면서 약세로 전환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요. 어제보다 0.99% 하락한 516선에서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수급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에 나서고 있는데요. 기관을 통해서 433억 원이 넘는 매물이 출회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현재 90억 원이 넘게 매도하고 있네요. 이어서 환율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이 미국 경제지표 호조로 3거래일째 하락하고 있습니다. 1120원대 초반까지 하락한 이후에 역의 매도가 잠잠해지고 수급이 수급이 균형을 이루면서 현재는 제한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환율입니다. 5원 80전 하락한 1122원에서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장중 최고가를 기록하면서 현재는 2.23%의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132만 8천 원을 기록하고 있고요. 현대차와 기아차, 현대모비스 오늘도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현대차는 5% 넘게 급등하면서 25만 3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배터리 사업 진출 소식에 힘입어서 나흘 만에 반등세입니다. 현재 32만 5,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LG화학과 신한지주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하이닉스 2.9% 상승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삼성생명은 1.12% 밀려나면서 97,100원에 거래되고 있네요.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 6거래일째 하락하고 있는데요. 현재 기관을 통해서 매물이 출회되고 있죠. 2.35% 하락한 11만 6,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강보화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서울반도체 역시 0.63% 오르고 있습니다. 안철수 연구소 3.95% 오르면서 12만 6,400원에 거래되고 있네요. CJENM 1.39% 밀려나고 있고요. SK 브로드밴드 역시 1.14% 하락하고 있습니다. SFA 현재 1.81% 떨어지면서 54,300원에 거래되고 있네요. 이어서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업종별로는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오늘도 연일 운송장비와 IT 업종이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우리나라의 신용등급 전망을 상향 조정하면서 IT 업종의 실적 기대감에 현재 관련주들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2.16% 오르고 있는데요. 올 1분기 실적이 양호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추가 상승 원동력이 되고 있죠. 현재 132만 7천 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3% 넘게 오르고 있고요. 삼성 SDI 역시 2.52% 상승하고 있네요. 자동차주가 글로벌 판매 증가에 힘입어서 연일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동차주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3월 판매 증가의 소식에 오늘 2거래일째 연속 급등 양상입니다. 현대차 5.42% 상승하고 있고요. 기아차 3.17% 오르면서 7만 8,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재 만도도 2% 넘게 오르고 있고요. 현대위아 역시 1% 넘게 오르면서 14만 1,500원에 거래되고 있네요. 글로벌 훈풍의 경기 민감주인 조선주 역시 동반 급등 양상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현재 2.45% 오르면서 31,3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 3% 넘게 오르고 있고요. 현대중공업도 1.56% 오르면서 32만 6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예정대로 장거리 로켓인 광명성 3호를 발사할 것이라는 소식에 현재 방산주들이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빅텍이 상한가 기록하면서 2,2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스페코도 10% 넘게 급등했습니다. 현재 휴니드 8.77% 오르고 있고요. 유니모 CNC와 퍼스텍도 6% 넘는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상장 폐지된 헤파호프가 미국 식품의약국으로부터 현재 인공간 시스템 임상 실험을 공식 승인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 지분을 보유한 기업들에게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데요. 대호 PNC 현재 상한가 기록하면서 1,770원에 거래 중입니다. 조강 ILI도 현재 3,81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HLB도 2.27% 오르면서 2,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증권시장에서 퇴출이 확정된 6개 종목이 12일까지 매매 정리 후에 13일 상장 폐지될 것이라는 소식에 일제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국이 90% 넘게 밀려나면서 3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미래넷과 아이스테이션, 평산 모두 현재 폭락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시설 제조업체인 강원비에니가 아랍에미리트의 대규모 황회수 설비를 수주했다는 소식에 연일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9.12% 오르면서 7,180원에 거래되고 있네요.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김혜선이었습니다. 네, 밤새 뉴욕 증시는 4월 첫 거래일이 열렸었는데요. S&P 500 지수가 4년 내 최고점을 기록하는 등 의미심장한 스타트를 보인 바 있습니다. 우리 시장은 이제 오늘 두 번째 거래일이 막 진행 중에 있는데 4월 달 어떤 흐름을 보일까요? 전문가의 의견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신증권의 최재식 팀장님부터 만날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그래도 우리도 4월 들어 어제 오늘 다 빨간불만 켜고 있어서 기분이 나쁘진 않은데 4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일단 뭐 지난주 2000선 기술적인 바닥권을 확인을 한 상태에서 미국적 기대감이 이제 다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 뭐 중국 우려는 좀 더 완화가 되고 있고, 기타적으로 뭐 브라질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요. 뭐 경기 부양책 얘기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 우려는 좀 완화되고 기대감은 커지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당분간은 뭐 최근 형성된 박스권의 돌파 가능성을 염두한 전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월 후반 가서는 그 기대감의 반영과 함께 차익 실현의 빌미가 발생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그 부분은 유가가 그 당시 가면은 이 미국 휘발유 가격이 한 갤런당 4달러 넘어가면서 차익 실현의 빌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유로존 선거가 임박하면서 일시적인 부채 이슈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리고 1월 달에 순매수 6조, 2월 달에 순매수 4조 이러다가 3월 달에 갑자기 고작 2천억밖에 사지 않았던 외국인이 4월 들어서 약간 이제 변화의 조짐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4월 달 외국인은 다시 강력히 살 수 있다 보시는지요? 네, 외국인들이 어제만 해도 이렇게 뭐 적극적인 사자가 아니면서 계속 관망세를 보여줬었는데 오늘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가 예상보다 뭐 좋게 나오고 미 증시도 최고치를 경신하는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외국인들도 확실하게 한국 증시에 대해서 매수세를 다시 강화시켜주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더 이런 흐름이 생각이 들고요. 일단 중반 넘어가면서는 다시 소강 국면, 그다음에 후반 가서는 일종의 차익 매도 흐름에 전체적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의 외국인 매수는 지수 상승에 이제 긍정적일 거라 예상하지만 또 올 후반 가서는 글로벌 경제 이슈라든지 유로존 이슈에 따라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다시 둔화될 여지가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그럼 외국인의 수급을 감안해서도 그렇고 4월장은 좀 후반부에 가서 약간 힘이 달릴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신 것 같은데 아니 오늘 삼성전자가 2% 넘게 현대차가 5% 넘게 오르는데 시장은 고작 0.8% 오르는 거 좀 너무하다 싶기도 하고 현대차, 삼성전자가 대단하다 싶기도 한데요. 마감 전략 좀 세워주십시오. 네, 현재 지수가 많이 0.8% 올랐지만 오히려 하락 종목이 더 많은 오늘입니다. 그래서 현재 대형주 지수만 전고점 상향 돌파를 했습니다. 중형주, 소형주, 코스닥 지수는 전반적으로 상대적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주 중반 후반에 미국의 3월 고용 지표가 개선 가능성이 유효하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코스피 박스권 돌파 가능성을 좀 더 대형주 위주로 좀 계속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좋은 종목 사셨으면 바이 앤 홀드 전략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향후에 가서는 외국인들 시장 매수, 그다음에 기관들 수익률 게임 이런 거 고려해서 저는 실적 호전 대표 대형주 쪽으로 압축을 하자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미국 쪽 지표 호전에 따른 반도체, 자동차, 운송, 또 유럽 우려 완화 쪽에 따르면 조선건설 이런 쪽의 대형주가 좀 계속 시장의 주도 패러다임 쪽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좋은 대형주를 사셨던 분들은 아직은 미리 팔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더 좋게 나올 지표들이 지금 대기 중이라고 하시니까요. 대신증권의 최재식 팀장님 분석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5분의 의견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 가운데서도 자동차 업종부터 시동 걸었다. 박스권 돌파 기대감 의견 주신 오늘 하나대투증권 최종대 차장님 만나서 자세한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왠지 4월 달에 자동차까지 이제 좀 힘을 내는 것 같으니까 박스권 돌파도 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아까 그런 의견 주신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 주가 박스권 돌파 시도를 제가 알기로는 세 번째인 것 같은데 일단은 기대를 해봅니다. 기대를 해보지만서도 자동차 업종 하나만으로는 다소 좀 부족함을 너무 느낍니다. 먼저 이제 한 주간의 좀 전략의 변화를 좀 말씀을 드리면 3월 중순부터 경기 관련주를 분할 매수했고 특히 화학 철강 업종에 대한 분할 매수를 꾸준히 좀 권유해 드렸습니다. 화학 업종은 호남석유를 기준으로 보면 3월 23일부터 반등을 해서 저가 대비 약 12%의 상승 중이고요. 철강 업종은 현대제철을 기준으로 보면 3월 30일부터 반등을 하여 이 종목도 저가 대비 한 6%의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분할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수익률은 아니겠지만 일단 3분기 마무리는 대체로 만족스러운 수준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의 관심 업종 중에서 운수 장비의 대표 종목인 현대차의 상승이 단연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삼성전자와 함께 쌍두마차의 대표 종목으로 언급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 종목은 2월 말부터 상승을 시작해서 지금 오늘 상승률을 빼더라도 15% 이상의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업종 및 종목들의 특징을 보면 하나같이 경기 관련 업종 및 종목들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종목들이기도 한데 저는 이러한 종목들을 4월에도 꾸준히 분할 매수하려고 합니다. 그러한 이유는 4월 전망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상승의 동력이 유동성에서 점차 경기로 이전되면서 안정적인 상승 흐름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기 관련주의 어떤 분할 매수를 이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4월달 주가 흐름 속에서 변곡점을 이용해서 이런 경기 관련주를 매수하려고 하는데, 변곡점은 아무래도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있을 이번 주가 될 수 있겠고요. 또 다음 주 실적 발표가 완성이 된다면 그때 한번 종합주가 지수의 방향과 속도가 결정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다음 주에 있을 옵션 만기일도 이러한 그 흐름에 변곡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곡점을 이용해서 가지고 있는 현금 또는 수익이 발생한 종목들을 잘 현금화해서 경기 관련주에 대한 어떤 수량 늘리는 전략을 좀 이용하려고 합니다. 예. 아니, 그러면 삼성전자 실적 발표일 다음이나 이번 주 후반 혹은 다음 주 초반부터 이제 실적 호전주하고 아까 좀 수익이 잘 났다 하셨던 낙폭과대주하고 좀 같이 섞어야 됩니까, 포트에? 주식 비중을 확 늘리는데 가장 좀 싸게 잘 잡을 수 있는 시기는 언제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예, 이제 그 시기도 이제 4월달 사실은 1분기부터 계속 어떤 주가 흐름을 보면 고객분들이나 전화 보면 2,000포인트 이상에서 좀 조정을 받으면 주가를 좀 주식 어떤 비중을 좀 많이 늘리려고 또 어떤 그 조정에 대한 장을 계속 염려해 두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한결같이 2,000포인트 미만의 조정을 짧게 끊어가고 또 어떤 2,020포인트 중심으로 그 단기적인 조정만 보이고 있기 때문에 섣불리 지금 수익을 안 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참 어려운 흐름인 것 같습니다. 4월 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원하는 조정의 폭은 그렇게 주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그래도 한번 그 변곡점을 예측해 본다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주 후반이나 다음 주 후반 정도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종들에 대해서 좀 매수를 좀 해보겠는데 어제하고 오늘의 어떤 그 흐름상을 한번 좀 약간 특징이 좀 바뀐 게 IT 업종보다는 경기 민감주들이 종합주가 지수를 좀 이끌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판단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차가 지금 역사적 고점에 접근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와 함께 역사적 고점을 계속 만들어 간다면 다른 업종으로의 상승 확산도 이끌어 갈 수 있고 그러면 박스권 돌파도 이제 시간 문제 아닌가 하는 그런 섣부른 판단을 좀 해봅니다. 이와 비슷하게 생각하는 자료를 아침에 한번 보았는데요.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면 소비 심리와 소비 여력이 개선되면서 IT 이외의 경기 민감주까지 실적이 동반 상승하고 삼성전자와 함께 경기 민감주들이 강세를 보이지 못한다면 지수의 돌파에도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어떤 자료가 나왔습니다. 정말 명쾌하고 지금 시장의 박스권 흐름을 잘 설명해주고 있는 자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시동은 자동차 업종부터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여타 경기 민감주, 경기 관련주의 실적에 따라서 종합주가지수의 박스권 돌파 여부가 결정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분기 이후에 주시장의 어떤 상승 동력은 유동성에서 경기로 옮겨지고 있고 4월 중순까지 변곡점이 있다면
이러한 변곡점을 이용해서 주식 투자 비중을 좀 늘리면서 수량을 좀 늘려가는 전략도 좋아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하이닉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일단 저번 주 3만 원 선에 있던 주가가 알피다 인수 참여 등으로 급락을 했고, 지금은 진정된 주가 흐름을 보여주면서 다시 3만 원 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알피다의 매각 이슈는 하이닉스 주가에 부정적이지는 아닐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식 수량을 늘릴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더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첫 번째, 하이닉스로의 인수 가능성이 좀 희박해 보이고요. 특히 경쟁사 분석을 통해서 또 하이닉스의 어떤 레벨업을 좀 유도하고 있는 거 아닌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일본 업체들의 인수도 하이닉스에게 커다란 위협이 되지 않을 거라는 어떤 판단이 맞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외부 변수보다는 SK그룹과의 시너지, 내부 호재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이미 하이닉스에 대해서 좋은 관점을 주신 바 있으셨죠. 그나저나 지금 현대차 상승폭이 더 커지거든요. 6%를 넘어가서 25만 4,500원. 역사적 고점은 25만 7,000원으로 지금 HTS 상황에서 나오고 있는데 자동차주를 뭐 더 사고 싶은 분들 혹은 신규로라도 지금 담고 싶은 분들 언제가 최적기일까요? 삼성전자의 그 경우를 보듯이 이제 주저할 때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도 6% 올랐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월달 말부터 상승을 시작한 이 현대차 종목이 상승률이 좋아 보이지만 더 충분히 갈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삼성전자가 그 이번 주나 다음 주에 실적 발표로 어떤 모습을 보일지 저도 참 궁금한데 역시 현대차가 같은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이라도 사는 쪽이 더 맞지 않나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현대차가 나중에 삼성전자의 모습 될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 하셨는데 그러면 결국 차도 좋게 보신다라는 거잖아요. 끝으로 포트폴리오로 업종별 비중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IT 비중은 지금 현재 30% 정도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기준으로 해서 조금은 줄여볼 생각입니다. 운수 장비는 자동차 중공업종을 포함해서 한 20%, 건설 15%, 철강, 화학 약 10%씩 담고 있습니다. 나머지 한 현금 비중 한 15% 유지하면서 변곡점에 따라서 주식 비중을 조금 더 늘려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실적 발표 전후에서 오히려 IT를 좀 재빨리 현금화해서 비중을 줄일 생각하고 계시다는 설명도 잘 들어봤습니다. 하나대투증권 도남동 지점 최종대 차장님 의견이었습니다. 분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송촌놈 증시타파 시간의 김보람입니다. 이번 시간은 신창환 대표 전화 연결해서 오늘장 마감 전략과 관심 종목까지 챙겨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식사하셨어요? 네, 예, 오늘 굿모닝 대박 예감에서는 코스피 2040 위에선 무조건 매도하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 오늘장 마감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예,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문제를 일으키고 있네요. 일단 저는 오늘 한번 매도를 쳤으면 좋겠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2.4% 같으면 거의 우리나라 종합주가 지수의 한 0.7% 정도니까 지금 0.9 정도 떴으니까 거의 삼성전자 주가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주식이 이제 주가가 거의 한 20포인트 상승했는데 상승 종목 300개, 하락 종목 500개, 진짜 풍요 속의 빈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상승은 오늘 외국인이 선물을 1조 2천억 정도 한목에 4천억 정도 손절매를 하면서 끄집 올리는 그런 상태인데 지금 일본 증시는 지금 빠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저는 한번 현금을 한번 챙겨보는 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일단 장 자체가 제가 여러분 누차 말씀드린 1등 주식에서 이제 승부를 보자고 했는데요. 삼성전자 못 사면 이제 자동차 중공업, 건설 그 세 타임의 한 타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거기에 맞춰서 주가는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오늘 장중 신고가, 장중이 아니죠. 종가까지 이제 신고가를 갱신할 것 같은데요. 갈 때까지 가는 그런 모양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저희들이 뭐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자동차죠. 자동차는 제가 1등 주식 사자, 그다 현대 주식을 사가지고 현대차 사가지고 손절매 라인을 사고 따라가자고 했는데,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따라가기 좀 불편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제 중공업주는 현대중공업이다. 현대중공업은 부담 없는 가격이다. 지금도 계속 추격 매수가 가능한 자리가 아닌가. 살려면 1등 주식 사자 이렇게 제가 보고요. 건설주는 제가 이제 제일 비싼 대림건설이나 그다음에 이제 현대건설, 삼성물산 이런 종목들 중에도 제가 볼 때는 이제 대림산업이 좋아 보이는데, 제가 볼 때는 현대건설이 제일 좋은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설주는 제가 누차 이제 그 타 방송에서 다 전부 안 된다고 할 때 여당이든지 야당이든지 건설주는 어쩔 수 없이 당길 수밖에 없는 그런 전략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건설주는 제가 볼 때는 지속적으로 조금 여러분 갖고 계셔야 되는데, 그 대신 비싼 건설주가 좋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추천하고 이제 물 좀 먹었었는데 지금 이제 돌아오는데요. 삼성카드 오랜만에 이제 삼성그룹주 중에 수익률 1위로 달아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카드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최근에 이제 가장 저평가됐는데요. 지금 아직까지 뭐 여러분 늦게 사신 분들은 본전이 왔고, 일찍 사신 분들은 제가 볼 때 한 800에서 1000원 손해봤는데 지속적으로 갖고 계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장비 부품 4인방이나 이제 에너지 4인방은 매도를 쳤는데, 디스플레이 2인방은 아직 매도를 치지 않았는데 최근 디스플레이 주식들이 지금 다시 뜨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의 SDI나 그다음에 이제 LG 디스플레이 이 두 종목이 뜨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추가적으로 조금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제가 이제 LG그룹을 그 지난주부터 손을 쳐다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LG그룹이 지금 가격대에서 이제 우리 개인들이 물린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LG그룹은 제가 이제 손대지 말고 삼성그룹과 현대그룹에서 포인트를 맞춰가 여러분 매매하셔야 됩니다. 이랬는데 참 사기가 불편합니다. 사기가 불편한데 그래도 1등 주식 사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오늘 이제 많은 분들이 전화 온 중에 이제 그 부품주가 어떻게 되느냐, 자동차 부품주는 왜 힘을 못 쓰느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제 그 자동차 가격이 이제 그 현대자동차 그룹이 이제 자유롭게 올리기가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 수입 부분을 이제 수익의 적은 부분을 밑에 이제 하청업체들을 조금 조이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땐 자동차 관련 주식 산다면 우리 모든 분들이 업종에 이제 저평가 종목을 사려고 하는데 그거 안 됩니다. 그거 하지 마시고요. 업종의 1등 종목을 사야 된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고 여러분 1등 방송 시청하면서 1등 종목 안 사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볼 땐 자기 고향이 뭐 한강대교 밑이라든지 영도대교 밑이라든지 신천대교 밑이라든지 자기 고향이 다리 밑이나 물레방간이나 아니면 뭐 보리밭이나 이런 데서 태어난 사람은 잡조하십시오. 그거는 잡놈이니까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다 부모님이 고귀하게 키우신 분이기 때문에 1등 주식을 사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이제 이 잡주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으로 이제 잡주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코스닥 주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제가 이제 누차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코스닥주는 지금 또 늦지 않았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코스닥주는 지금 또 늦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코스닥 주식을 지금 또 제가 볼 때는 조금 과감하게 줄여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뭐 주가가 내일 신고가 갱신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지금 지수에서는 부담 없이 한번 줄이는 그런 걸 한번 보여주셔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제가 이제 4, 5일 전에도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지만은 이번 주부터는 주가는 굉장히 가볍게 움직일 것이다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화요일인데 오늘 어제 오늘 굉장히 가볍게 움직이죠. 제가 이제 가볍게 움직이냐 안 움직이냐는 가볍게 안 움직이는 거는 돛지형을 주로 말하는 거고요. 가볍게 돛지형이 뭡니까? 종가에 하루 종일 놀다가 집 찾아오는 그런 시가를 찾아오는 그런 걸 돛지형이라고 하는데, 그런 종목인데 지금 이번 주부터는 돛지형 시가에서 멀리 떨어지고자 하는 욕구가 많을 것이라고 제가 여러분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주가가 지금 물론 뭐 신고가가 갱신하지만 MACD 자체가 오실레이터가 데드 크로스 상태에서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아시고 거기에서 한번 봐주시면 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절대 추격 매수는 아닙니다. 제가 볼 땐 추격 매수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지금 이 코스닥 갖고 계시는 우리 회원 여러분들이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코스닥 주식은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코스닥 바닥에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것 같지만 천만에 만만의 말씀입니다. 앞으로 코스닥은요. 추천하는 사람하고 같은 자리에 앉지도 마십시오. 앉지도 마시고 코스닥 주식은 제가 볼 때는 자기 고향이 본적이 아버지 엄마가 모르는 그런 분들만 코스닥을 하셔야지 코스닥 주식은 절대 여러분 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여러분 불이 잡주하지 마시고 1등 주식 사는 현명함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전체적으로 장이요. 지금 참 혼돈스럽죠. 혼돈스럽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라고 했는데요. 특히 이제 이 자리죠. 2000 선물 이제 270포인트만 안 깨면 주식은 강세를 보일 것이다 이야기를 했고요. 주가가 이제 추가적으로 뜬다 해도 내일 같은 경우에 이제 선물 볼륨저 밴드가 주식 볼륨저 밴드가 상단에 260에 이제 있습니다. 260에 이렇게 볼륨저 밴드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갭 상승해가지고 뜨더라도 볼륨저 밴드에 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50포인트인데 10포인트 더 먹으려고 0.1% 한 0.8% 더 먹으려고 위험을 안을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거 볼 때 제가 볼 때는 오늘 몇몇 1등주 빼놓고는 현금화가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현금화에 좀 줄여가시고요. 1등 주식은 그대로 보유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 이제 지금 그러면 뭐 2등 주식 우리가 이제 코스피 100종목 중에 2등 종목을 갖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볼 때는 장 자체는 계속 순환매는 나오게 돼 있습니다. 장 자체는 순환매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종목을 갖고 계셔야 된다 이렇게 제가 볼 수 있고요. 특히 이제 그 유아주 같은 부분이 이제 문제가 있는데요. 태양광 유아주는 지금 바닥에서 이제 자리를 서서히 조금 잡고 있는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태양 유아주는 지금은 투매에 동참 안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제 금융 중에 여러분 1등 금융주 삼성증권이 오늘 제일 많이 뜨고 있는데 그래서요 금융주는 저는 조금 포트폴리오에 조금만 갖고 있고 많이 갖고 있는 거는 저는 반대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수주 관련 종목 중에 이제 오늘 조금 쉬는데요. 백화점 관련주 이런 종목들은 저점 매수를 조금씩 하셔야 된다. 그리고 요즘에는 장 자체가 인내력이 굉장히 필요한 장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고 특히 또 제가 여러분들이 추천하는 현대 하이스코어 요 종목이 오늘 시세를 많이 두는데 제가 볼 때 200일 평 걸리지 않을까 제가 볼 때 물량을 조금 혹시 고점에 저번에 고점에 팔으라고 했는데 못 파신 분들은 오늘 조금 파는 게 현명하지 않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이마트가 제가 낙폭 과대하는데 여러분 저점 매수하셔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오늘 시세를 줬는데 추가적으로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장 자체가 굉장히 1등 종목만 갑니다. 여러분 못 사죠. 그렇지만 사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한 5개월 있으면 중추절입니다. 중추절 조상님 제사상 앞에 여러분 고기 많은 차례상 올리면 뭐합니까? 여러분 주식 장고장과 매매 내역, 거래 매매 내역도 한번 올려보십시오. 조상님 보기에 부끄럽지 않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오늘 고점 매도 현금화를 주력으로 많이 하고 1등 주식은 하루 지켜보는 그런 현명함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저평가 종목보다는 1등 종목에 관심을 두자라는 말씀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청송촌놈 증시타파는 매일 아침 굿모닝 대박 예감 2부 순서에도 이어지니까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김보람이었습니다. 네. 이번엔요, 데이 트레이딩 원샷 원킬 코너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투자손자병법이라는 아침 프로그램에서 오늘 전문가 JB스탁의 이종복 대표님이 대우 부품으로 하루 만에 수익 낼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먼저 추천 사유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동차 부품 업체고요. 한국 GM에서 시장 점유율을 늘리면 늘릴수록 성장세는 돋보인다라는 이유였습니다. 저조한 실적은 이미 주가에 선반영됐다라고도 하셨네요. 자, 매수가는 970원대, 손절가는 950원 깨지면 목표가는 1,000원 이상 불러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움직임은 930원 밑에 머물고 있습니다. 네, 상황이 조금 롤러코스터식으로 진행이 된 듯합니다. 이종목 대표님 연결해보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20원 모자라서 목표가 거의 근접해서 못 팔았었던 것 같은데 어느덧 손절가까지 깨버리고 말았어요. 오늘 무슨 일이 있습니까? 꽤 출렁이네요. 오늘 이제 그 개별주 같은 경우는 이제 기아차나 그 대형주 같은 장세에서 이제 큰 종목들이 이제 강한 상태를 보이면서
대부분의 이제 개별 종목들은 이제 시가 대비해서 거의 힘을 쓰지 못하고 지금 많이 밀리는 모습인데, 대우부품 같은 경우는 어쨌든 추천한 이후에 한 3.5% 정도 이제 상승세를 시현했었었는데 1,010원에서 좀 매물대에 좀 물량이 나오면서 주가가 지금 박스권 하단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봉상으로 봤을 때 이제 우리가 이제 삼중바닥이라고 하는데, 삼중바닥을 형성한 그 가격권에서 지금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오전에 이제 이익 실현하지 못하신 분들이나 신규로 또 관심을 가지실 분들은 현재 구간은 일봉 차트로 보셨을 때 이제 주가가 저점 라인에 61선에 지금 근접해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을 한 번에 이탈시키기는 불가능한 자리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어느 정도 횡보세가 좀 이어진다면 다시 한번 윗방향으로 상승세가 나올 가능성이 현재는 좀 높아 보이고, 어쨌든 이제 주가가 이제 고점 대비해서 조정을 많이 받은 상황에서 저점을 더 이상 이탈시키지 않는 부분에서 거래가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익 실현 못하신 분들은 가져가는 전략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손절가는 지금 이미 깨졌는데 팔진 말라고 하시니까요. 한 60일선 되는 900원, 910원 정도로 내리고 보유를 해야 합니까? 현재 구간에서 이제 60일선이 내일 정도 되면 또 조금 올라올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 이제 930원에서 이제 920원 사이 이제 박스권이 한 2, 3 정도만 좀 된다면 다시 한번 현재 구간에서 이제 보통 주식들이 고가에서 이제 주가가 무너져 내릴 때 60일 이평선을 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어제 오늘 해서 60일에서 20일 이평선을 좀 지지하는 모습을 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장이 조금만 받쳐준다면 윗방향으로 강한 상승세가 나올 수도 있는 자리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아직까지 매도를 못하신 분들은 종가상으로 60일선을 이탈시키는 지점을 손절가로 다시 한번 재설정해드리겠습니다. 네, 61선 종가상 깨지는지 여부 잘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우부품 설명이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가 좀 전에 2051번 터치했고요. 지금 마감까지 남은 시각은 20분도 채 안 됩니다. 외국인이 선물을 1조, 오늘 하루 만에 한 이 정도 사주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부터는 5% 종가 공략주 코너를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투자증권 청담금융센터에서 류원희 대리님이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5% 낼 수 있는 종가 공략주, 아까 화면에 잠깐 나왔었는데 그건 잠시 후에 들어보기로 하겠고요. 지금 수급 변화가 약간 있고 다시 한번 지금 2050 딱 찍었거든요. 예, 뭐 앞서 뭐 2056, 57 많이 했지만 사실 종가는 다 힘이 없었잖아요. 오늘 잘하면 종가상 딱 만들고 끝낼 수도 있겠는데요. 전략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분위기가 참 좋은데요. 그동안 증시에서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과연 경기 회복을 진짜로 할까라는 부분이었습니다. 미국은 올 초부터 분위기가 좋았지만 중국에서 계속적으로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면서 의문을 많이 품으셨을 것 같아요. 투자자분들께서 진짜 과연 하는 걸까? 이러다가 또 꼬꾸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셨을 텐데, 지난 주말이었죠. 중국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왔고 어젯밤에도 미국 쪽에서 제조업 지수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진짜로 경기 회복하는 거냐라는 그런 긍정적인 시각으로 많이 전환이 되었고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표가 3월 달에 좀 바닥을 만들면서 턴 어라운드 하는 분위기 만들어가면서 아무래도 바닥권을 보고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강한 반등세 보여주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기대하는 분위기가 많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호재가 하나 있죠. 그동안 증시가 재료가 많이 없었습니다. 시장이 오픈을 해도 오늘 뭘 사야 될지, 이슈가 뭘지 심심하다, 재미없다 이런 분위기가 많이 있었는데요. 이번 주 금요일부터 삼성전자가 실적 잠정치를 발표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좀 더 시장이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 대형주, 우량주 이런 쪽으로 좀 많이 집중을 하게 되면서 시장이 들썩들썩 할 텐데요. 이런 시점을 맞이해서 과연 진짜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은 어느 쪽인가? 또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이 관심을 가질 대형 우량주가 어떤 종목인지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하고 종가를 맞이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어떤 종목인지 오늘 4개 들고 나오신 그 종목일 것 같은데, 잠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는요. 지금 증권가 분위기는 어떤지, 삼성전자 130만 원, 현대차 뭐 25만 원, 기아차도 지금 7만 8천 원인데 분위기가 좀 전화도 많이 오고 이렇습니까? 일단 개인들의 성향은 대형주는 부담스러워하는 게 사실입니다. 수용주 위주로 많이 매매를 하게 되는데, 네. 최근 장세는 삼성전자 아까 말씀하셨던 현대차, 기아차 위주로만 가는 애들만 가는 종목, 그런 장이다라는 분위기가 많이 있어서 지수는 2050을 찍었는데
체감 지수는 아직은 1800, 1900인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의도 많이 오고 삼성전자 따라잡아야 하냐, 예. 아니면 이제 자동차주를 좀 담아내야 하냐, 이런 분위기를 많이 이제 개인들이 가지고 있으시는데요. 일단 실적이 이제 조금씩 발표가 되면서 실적을 확인해 가면서 실적 우량주, 이제는 대형주 위주로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개인분들이 쉽게 좀 손을 댈 만한 그리고 올라갈 만한 종목을 미리 추려 오셨다고 들었는데 주간 5% 수익 낼 수 있는 공략주 먼저 4개 후보부터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지수가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면서 종가에 과연 뭘 사야 될까? 현금 들고 계신 분들 마음이 굉장히 이제 다급하실 텐데요. 제가 도와드리려고 종목 4개를 좀 추려왔습니다. 예, BH라는 종목이 있고요. 하나금융지주, 현대글로비스, 동양기전 4가지 종목 추려와 봤습니다. 네, 규모 자체도 그렇고 섹터도 그렇고 굉장히 다양하다 싶은데 어떤 종목 먼저 설명해 주실 거예요? 일단 BH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BH라는 종목은 일단 IT 부품 업체입니다. 이번 주 후반에 이제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서 IT 중심으로 해서 가장 좋은 분위기 흐름을 이어나가게 될 텐데요. 이 BH라는 업체는 갤럭시 시리즈의 연성 회로 기판이라는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올해 5월이죠. 삼성전자에서 갤럭시 S 후속 모델을 발표를 하게 될 텐데요. 이제 그런 것과 연관을 해가지고 부품이 벌써 이제 수주를 끝내고 이제 그 납품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이제 5월에 이제 그 발표를 하게 되면서 매출 증대 효과로 본격적으로 가시화가 될 전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도 벌써 사상 최고치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한번 종목을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기술적인 분석도 좀 듣고 싶어요. 지금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주가가요? 일단은 올해는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분위기 좋았고요. 이제 3월 중반쯤부터 약간의 조정 흐름을 보였는데 요거는 IT 부품 업체들이 공통적으로 가격의 조정은 어느 정도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2, 3일 정도 오름세를 보이다가 오늘 좀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요. 기술적으로 약간 애매한 위치이기는 합니다만 일단 오늘 종가 기준으로 한번 따라가 볼만 하다는 생각은 가격대가 많이 메리트가 있어졌어요. 요즘과 같은 분위기가 업종 순환의 장세이기 때문에 급등하는 종목보다는 조금 더 조정을 받은 종목 위주로 좀 따라가는 게 좀 부담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오늘 종가 기준 매수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종가에 살만한 종목 주간 5% 낼 수 있는 그 첫 종목이 BH였는데 오늘 종가 정도의 매수 의견을 일단 내셨습니다. 나머지 종목이 하나금융지주, 현대글로비스, 동양기전이네요. 네, 간단하게 주요 포인트만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업종별로 좀 다양화를 시켜봤습니다. 일단은 금융주를 하나 정도 실어볼 만하다고 생각을 하였는데요. 일단 부동산 시장이 조금씩 개선이 되고 유럽 쪽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오면서 그동안 은행주들이 많이 밸류를 저하를 받았는데요. 그 정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될 만한 요인이 있지 않을까 해서 하나금융지주를 하나 골라봤고요. 그다음에 자동차는 모두 아시다시피 굉장한 효자 종목입니다. 미국에 수출도 많이 하고 있고 해외 공장 증설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해상으로 운송하는 서비스가 필요한데요. 그런 중심적인 위치에 있는 종목이 바로 현대글로비스입니다. 그래서 실적 부분에서도 많이 이제 고평가를 받고 있어서 추천을 드려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양기전 종목이 있습니다. 이 동양기전 같은 경우에는 그 굴삭기에 들어가는 그런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유압기라는 부품을 납품을 하는데 이미 중국에서 1위 업체이고요. 그리고 미국의 그 진이나 아니면 일본의 히타치 같은 그 굴삭기 메이저 업체들한테도 지금 수주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어서 중국의 굴삭기 시장 호조에 발맞춰서 한번 고려를 해보실 만한 종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렇다면 하나금융지주, 현대글로비스, 동양기전도 역시 BH처럼 가격 제시해 주시죠. 네, 하나금융지주 오늘 종가 매수고요. 목표가는 55,000원 제시해 보겠습니다. 손절가는 좀 짧게 잡았는데요. 41,000원 보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현대글로비스, 동양기전도 남아있죠. 차트 보시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현대글로비스 체크해 보겠습니다. 요즘에 좀 기고 있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매수는 오늘 종가 역시 들어가겠고요. 그다음에 목표가는 23만 원 잡았습니다. 좀 높게 잡았는데요. 그리고 손절가는 189,000원.
19만 원 깨지는 순간에 좀 손절을 해보시는 그런 전략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양 기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동양 기전 같은 경우에는 바닥을 찍고 좀 터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역시 오늘 종가로 매수 진입을 추천을 드리고요. 목표가는 정고전을 돌파하는 17,000원 선으로 잡아보겠습니다. 네, IT, 금융, 차, 기계, 섹터는 정말 다양한데 이 중에 딱 한 종목만 꼽으라면 어떤 종목 선정하시겠습니까? 아무래도 컨셉이 종가 주간 5% 공략주의이기 때문에 그럼 다음 주에 결과 네. 나옵니다. 예. 네. 아무래도 제가 성적표가 신경이 안 쓰일 수가 없는데요. 네네. 네, 당장 이슈가 코앞에 있는 애플, 삼성전자 관련주인 BH 종목으로 탑픽을 잡아보겠습니다. 네, 결국 5% 종가 공약주, 하나금융지주, 현대글로비스, 동양기전도 괜찮지만 BH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선정된 이상 다시 한번 아주 간략한 그래도 나머지 세 종목보다 나은 이유 한마디 부탁드리겠고요. 가격 설명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애매한 위치라고 또 하셔서. 네, 사실상 지금 20일선을 계속 하향을 며칠간 하다가 어제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서 제가 계속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요. 오늘 음봉이 출현하면서 이 이평선을 다시금 하향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종가까지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최근에 2, 3일 정도 급등한 게 있어서 이걸 따라잡아야 하나 어쩌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좀 가격의 조정을 보여주어서 일단은 매수 관점으로 진입을 해보겠고요. 이번 주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 주가 조정을 받았던 부품주 위주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성이 있겠다 싶었고요. 그리고 갤럭시 S 후속 모델이 이제 출회가 되게 되면은 바로 매출로 가시화가 될 것입니다. 이제 업종을 고를 때 실적이 좋아질 거다라고 예상을 많이들 하게 되는데 숫자를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슈가 바로 코앞에 있는 그런 종목 위주로 고르다 보니 BH 쪽으로 좀 집중을 해보는 전략 추천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BH 선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류원희 대리님이 어떤 후보군 중에서 BH를 압축했는지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그래도 여기는 후보군으로 다 괜찮은 종목이었습니다. 하나금융지주, 현대글로비스, 동양기전 가운데 그중에서 가장 주간 5% 지금 낼 수 있는 공략주로서 선정을 항목을 받은 것이 BH인데요. 일단 삼성전자 실적 잠정치 발표 앞두고 이제 부품주까지 매기가 확산될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단기 일단 바닥도 다졌다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오늘 종가 부근에서 한번 매수를 해보시고요. 목표가는 8,600원 신고가를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주 수익률 신경 쓰면서 선정하셨다고 하셨으니만큼 BH 다음 주 수익률 5% 넘기를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류원희 대리님과 함께했고요. 저는 잠시 후에 종가 들고 2부로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 2시 47분이고 코스피는 2049선이네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